우리 속담에 말에 관한 것들이 참 많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되게 근데 이런 속담이 시사하고 이제 주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말 조심해라. 사실은 말을 저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마디 잘해도요, 한마디 실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야말로 뭐 공든탑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굳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죠. 가장 말 실수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은 실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실언은 그다지 어떤 피해자도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암 수술을 2번을 받으셨는데요. 한여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 아주 친한 친구분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시원한 데서 피서 잘하고 있구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라. 응? 그리고 또 이제 중에 이제 위로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뒤로 2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사경을 헤매던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한테는 사실 할 얘기는 아니었죠. 아버님한테 누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80은 너끈히 사시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때 85세셨거든요. 85세셨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덕담같이 건넸는데 그게 이제 말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신이 나고 뭔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경계를 넘은 경우죠.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오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가급적 이런 말실수는 조심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이제 학교를 선생님을 안 찾아뵙다가 길에서 덜컥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첫 마디가 그동안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랬어요. 일본 말이잖아요. 자기가 그 말하고도 땅을 치는 거야.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아다리가 뭐야, 아다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가벼운 다 말 실수죠. 근데 이제 말 실수 중에도 예를 들어서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유력했던 게 이제 프랑스 파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 독일 정상과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영국은 음식이 맛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 보탠 게 심지어 핀란드만도 못하다. 근데 핀란드가 2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4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 핀란드가 어디에 찍었는지는 비밀 투표니까 모르지만 짐작이 되죠. 그 한마디 실언 때문에 올림픽이 날아가 버린 거죠. 독일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독 정부 대변인이 말실수해서 장벽이 무너진, 이건 오히려 좋은 경우인데 이런 실언, 의도하지 않은 실언,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2번째로 막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5년 내내 이 막말 시비에 시달리셨어요. 연일 막말.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 못 해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막 하자는 거죠. 이런 표현들인데 이게 사실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말은 아니죠. 단지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 약간 거친 면은 있죠. 그렇다고 못할 말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다 쓰는 말이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품격이 없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죠. 5년차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그런 걸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내가 뭐 한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고 그 말이 그 대통령의 말로 바뀌지를 않더라. 나도 뭐 노력했지만 그 참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5년 내내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를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대통령은 꼭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막말은 이제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이제 막말이라 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실언, 그 다음에 이제 막말이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폭언이 돼요, 폭언. 이건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오너, 경영주가 직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는 경우, 그건 정말 갑질이죠.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 표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폭언이 오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욕설이 되거든요. 폭언, 욕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게 되고요. 그 폭언보다 한 단계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뭐 이런 걸 막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누구를 막 비하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노인을 폄훼한다거나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직업이나 또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차별하고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요즘에 특히 조심해야 될 표현들입니다. 제가 어느 토크하러 가서 우리 노혜경 시인한테 여류 시인이라는 표현 쓰다 진짜 혼났습니다. 시인이 여류 시인이 따로 있냐고. 그것도 성차별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소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즘엔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발언들입니다. 이건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여기 좀 둔감해요. 그런 말 그냥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 젊은이들은 민감해요. 그런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아내가 당신 말 조심해. 큰일 나.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망언이라고 합니다. 망언. 이 망언은 어떤 사리에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말이죠. 그야말로 몰상식한 발언이고 어떤 역사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어찌 보면 비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망언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잠깐 나오면 뭐 여론이 들끓고 막 하다가 또 잠잠해져요. 그럼 또 조용하다가 또 누군가가 또 망언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망언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치 문화가 어떤 대립과 대결의 구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향해서 누가 더 독하게 말을 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편에서는 박수 쳐요. 후련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잘했어, 말 잘했어 그래요. 그냥 독설을 내뱉고 막 망언을 해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재미를 붙이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망언을 일삼아. 그게 대한 단죄가 안 되고 응징이 안 되니까 손해볼 거 없는 거야. 그 존재감 없는 것보다는 망언이라도 던져가지고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또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 악순환, 이게 망언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약간 비껴선 얘기지만 거짓말이 또 있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 직장 다닐 때도 뭐 왜 늦었어? 그러면 또 막 순간적으로 또 뭐 어떻게 변명을 하고, 이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맛없는 음식 먹어도 그건 일종의 배려형 거짓말인데 맛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해? 그거 다 뭐 식사할 생각 없잖아요. 그냥 지나는 말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 본다고 뭐 이건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뭐 봉사할, 이거 사실 다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거짓말은 윤활유 역할도 해요. 보통 한 사람이 어떤 거짓말 전문가 얘기로는 하루에 최소 10번, 많은 경우는 100번도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요즘 같은 때는 가짜 뉴스, 거짓 정보, 흑색 선전, 인신 공격,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특히 이게 이 정보나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 이 거짓말, 이거는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이건 지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을 할 상황이 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 아내가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뭐 하고 와서?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핑계를 들이대야 돼. 그럴 때 그냥 다음에 얘기해 줄게. 됐지? 그러면 아내도 알았어. 이 선에서 끝내자는 거죠. 서로 거짓말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직장에서도 뭐 그걸 받아들여 줘야죠. 뭘 다음에 얘기하기는. 이리 와. 얘기해봐. 이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거짓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은 진짜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어떤 뭐 위기를 맞았다 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이렇게 모면하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의 유혹, 충동을 받거든요. 이때 잘 생각해요. 그때 단추 잘못 꿰면 이것 때문에 계속 뒤에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예, 이제 거짓말하고 저희가 이제 그 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말투와 말 습관입니다. 보통 이제 말투, 어투, 말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누구나 자기 말투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말씨가 있어요. 이건 손에 지문과 같아요. 글로 치면 문체와 같아요. 자기 고유의 이 말투, 말씨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내 인상,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 만나고 헤어졌는데, 뭐 처음 만났다고 해봐요. 왠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또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상당 부분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말투, 이 말씨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늘 그냥 냉소적이고 비아냥대고 빈정대고 뭐 징징대고 막 사람 기운을 뺏는 말투. 이게 만나고 나면 왠지 다시 만나기가 싫어요. 그게
말 내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막 부정적이고 까칠하고 막 싹수 없다 그러죠. 싹수 없고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정말 좌우하고 그 사람하고 다음에 좀 친해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자기 어떤 말투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말투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모자란 말투죠. 이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말투예요. 근데 그게 아주 매력이죠. 그리고 그런 말투를 하니까 강의가 잘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깍쟁이 말투 있죠. 서울 사람 말투. 딱딱 부러지는 거. 그 되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투. 그게 승진이 잘 안 돼요. 직장에서. 저는 그 말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눌한 말투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누가 경계를 별로 안 해요. 약간 모자란 것 같거든. 그게 자기 말투를 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자기 인상과 관계를 좌우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말 습관, 말버릇. 이게 또 다른 한 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 말투하고는 또 달라요. 말투는 어떤 그릇 같은 거라면 이 말 습관은 거기에 담는 내용이에요. 매일 어떤 사람 보면 뭐 죽겠다, 뭐 바쁘다, 미치겠다. 또 뭐 누가 얘기하면 됐어. 알아. 뭐 이런 소리 하고 맨날 뭐 갔습니다. 뭐 그러고 맨날 갔대. 이 특정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 보면은 늘 남을 막 험담을 하고, 남 욕하는 거 늘 만나면 그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나는 어떤 줄 알아? 내게? 그 자기 얘기를 꼭 끊고 자기 얘기 꺼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누구를 안 돼, 자기가. 그걸 아주 한 번 만날 때마다 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왕년에 우리 유행하는 그 라떼, 옛날 내가 어떤 줄 알아? 맨날 과거 속에 살아. 남 얘기만 해. 그리고 늘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늘 후회. 그리고 늘 막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막 역시 막 그런 사람들이 저는 중요한 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자기 행동, 자기 미래, 자기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말 습관이 말한 대로 돼요. 말이 씨가 돼요. 뭐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일대 뭐 하버드대에서 뭘 어떻게 한 사람들 나중에 2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떤 말을 쓴 사람은 잘 됐고 어떤 또 수녀님들한테 그 말을 조사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수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낙관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도 관계 있고 수명에도 그다음에 자기 어떤 장래의 어떤 성공에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버릇이 어떤가. 그 아내의 좋은 말버릇은요, 이런 말버릇은 좋은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어쩌라고, 아님 말고, 어쩔 수 없지. 늘 이러고 살아요. 되게 자존감을 높이면 살아요.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따 대고. 그러니까 이제 승진은 잘 안 되는데, 뭐가 자기가 실패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래요. 훌 털어요. 그냥 아님 말고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되진 못해도 자존감을 높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말 습관, 자기의 말버릇을 저는 한번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말을 의식하면서 해보면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구나. 말 습관이나 말투는 한번 몸에 배면 사실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게 좀 나쁜 말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좀 그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심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말 조심하는 데 있어서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말에 관해서 뭘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설수에 오릅니다. 구설에 올라요.
남의 입에 오르게 되죠. 내가 나에 대한 나쁜 평판, 나쁜 얘기가 돌고 구설에 오르는 것은 결국 내 말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그 말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잔소리. 참 우리 세대 이제 부모님들 정말 잔소리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느낀 결론은 잔소리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잔소리를 듣고 내가 변화되거나 마음을 고쳐먹거나 뭔가 각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잔소리는 잔소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잔소리하는 사람은요, 자기 위안이에요. 내가 이만큼 자식을 챙기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불안하거든. 뭔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좀 노파심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친구들이 어떤 자기 주도성이나 자기 결정권이나 자아 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이제 낮다는 거죠. 그 잔소리를 않고 믿고 맡기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상사가 사사건건 시시콜콜, 응? 야 아직 그 안 됐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막 나름대로 자기가 뭐 가르친다고 잔소리 해야 되잖아요. 통 큰 상사들은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 오늘 점심이 늦었다 이런 소리, 이거 다 잔소리. 그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죠. 허튼 소리고 헛소리고. 이게 잔소리를 가급적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잔소리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혼자 소리 하셔라. 혼자 소리. 제가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렇게 할 때는 늘 마스크 끼니까 더 좋아요. 내가 혼자 소리 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카페 같은 데 가서 마스크 딱 끼고, 근데 이게 없으면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마스크 끼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 제가 이 중얼중얼로서 해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선 말을 준비해요.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거나 뭐 이럴 때 먼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해봐요. 글을 쓰기 전에도 먼저 한번 말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할 때도 저는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저는 그 혼잣말이 저의 사색이고 사유예요. 말을 하고요. 또 혼잣말로 제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잘했어. 야, 너 잘할 수 있어. 혼자 그냥 얘기해요. 저는 혼잣말 안에서 정말 내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누구도 이걸 침해하지 못해요. 저의 혼잣말을. 고등학교 때,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 나도 모르게 매일 문득문득 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누굽니다. 이 말을 혼잣말처럼 늘 했어요. 주로 화장실을 갈 때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 했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정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되는 거. 그런 효과가 정말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게 말을 하다가 보면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남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혼잣말을 하셔라.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길이에요. 멀고 먼 길이야. 근데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잘하는 건 어렵지만 못하지 않는 거, 말 줄이면 되거든요. 줄이면 누구나 말실수 뭐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싶으면 혼잣말을 하시고, 혼잣말이 익숙하지 않으면 쓰세요. 쓰는 건 소리가 없어요.
실수할 일이 없어요. 내가 혼자 쓰면 되니까 그런 말 안에서 어떤 자기 자유를 누리고 위로받고 용기도 얻고 다짐도 하고 미래의 꿈도 꾸고 이렇게 사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